호주 시드니의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세인트 앤드류스 고등학교 이른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책상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교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은 박지민에게는 그 따스한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죠. 서울 예고에서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온 지 벌써 2달째, 지민은 여전히 이 교실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담임인 애슐린 애쉬튼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서며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엠버 윌슨. 예. 리암 스펜서.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대답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민의 이름이 불릴 때만큼은 분위기가 달라졌죠. 지민, 박. 애쉬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영문학 시간에 셰익스피어 햄릿에 대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와볼까요? 애쉬튼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지민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죠. 서울에서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애쉬튼 선생님의 시선은 지민을 완전히 지나쳐버렸습니다. 리암, 내가 먼저 해보렴. 애쉬튼 선생님이 지명하자 리암이 자신있게 일어났어요. 그의 발표가 끝난 후 지민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애쉬튼 선생님은 지민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 내 영어 발음이 아직 부족하네. 그냥 발표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어떨까?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뒷자리에 앉은 해리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거든요. 야, 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야? 옆에 앉은 엠버가 대답했죠. 아니야, 한국이래. 그런데 다 똑같잖아. 걔네는 그냥 따라하기만 잘하잖아. 학생들의 키득거림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지민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향했어요. 지민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지만 식당에서의 상황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가득한 가운데 지민이 앉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혼자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한 구석에 자리를 잡자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한국에서 전학생이 왔다더니 생각보다 별로네. 엠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도 케이팝 스타 같은 걸 기대했는데 그냥 평범하잖아. 지민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이 모두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특히 피아노 실력으로는 학교에서 인정받던 지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재능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지민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음악실로 향하는 지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음악실 문을 열고 낡은 피아노를 보는 순간 지민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편견도 없었거든요. 해가 지고 학교가 완전히 조용해진 저녁 8시 지민은 음악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에는 지민의 발자국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어요. 음악실 문을 열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만지는 순간 오늘 하루 쌓였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지민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부드럽고 애절한 선율이 텅 빈 음악실을 가득 채웠어요. 음표 하나하나가 지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지민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늘 교실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 애쉬튼 선생님의 무시, 친구들의 조롱,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흐느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작은 중얼거림이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7살 지민이 처음으로 피아노를 만났던 그날, 어머니가 따스한 손으로 지민의 작은 손을 감싸며 말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지민아, 피아노는 마법이야.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건반 위에서 이야기해봐. 피아노가 다 들어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기억해, 넌 피아노 앞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걸. 지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된 동영상을 켰습니다. 15살 때 참가했던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무대 위의 지민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터져나온 뜨거운 박수 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지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여전히 여기 있어. 단지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야. 지민은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악장의 조용하고 신비로운 선율이 음악실을 감쌌습니다. 연주하면서 지민은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 피아노가 없었으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여기 있으면 난 다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손끝은 처음에는 떨렸지만 건반 위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확하고 감정이 깊어졌어요. 마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음악을 통해 승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월광 소나타가 끝나자 지민은 잠시 정적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올게. 그리고 모레도. 지민의 다짐이 조용한 음악실에 울려 퍼졌어요. 비록 낮에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지민이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음악실을 나서며 지민은 내일을 위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세인트 앤드류스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제15회 문화교류주간 행사 안내라는 제목의 커다란 포스터가 게시판을 장식했어요. 학생들이 몰려들어 포스터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올해는 정말 규모가 크네. 엠버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포스터에는 각국의 전통 음식 부스, 문화체험관,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열릴 음악 공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도 다른 학생들 뒤에서 조용히 포스터를 읽어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곧 현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기회를 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애쉬튼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문화교류주간 준비로 바쁘겠지만 각자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역할을 배정하기 시작했어요. 리암은 사회를 맡고 엠버는 장식 담당, 해리스는 음향. 지민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민, 너는 음향 장비나 좀 도와줘. 무거운 것들 옮기는 일 있으니까. 애쉬튼 선생님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음향 장비 운반을 시키다니 누가 봐도 의도적인 배제였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지민은 다시 음악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감정을 담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 3악장을 선택했죠. 격렬하고 강렬한 선율이 음악실을 가득 채웠어요. 한편 축구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리암이 우연히 음악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누가 이렇게 치는 거지? 리암은 호기심에 음악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지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보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을 감고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는 지민의 모습은 마치 여신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그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쏟아져 나왔어요. 리암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우리 반 지민이야? 리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 아이가 이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니. 충격을 받은 리암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연주하는 지민의 모습을 살짝 촬영했습니다. 물론 지민 본인은 연주에 집중하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간 리암은 촬영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반에 이런 괴물이 숨어 있었다고. 그는 고민 끝에 영상을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우리 학교에 숨겨진 천재가 있다였어요. 별다른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야? 완전 프로급이네. 누구야 이 아이?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온 리암은 영상이 학교 전체에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지민은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화교류주간 행사 당일 아침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들뜬 상태였습니다. 각국의 국기들이 걸리고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되었어요. 지민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음향 장비를 나르느라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스피커를 들고 이동하면서도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나도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음악 공연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리암이 애쉬튼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급한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리암? 혹시 지민을 오늘 공연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애쉬튼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프로그램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리암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민의 연주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영상을 본 애쉬튼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지민이야?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런 실력을 가진 학생을 무대에 세우지 않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리암의 간절한 부탁에 애쉬튼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영상 속 지민의 연주 실력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알겠어. 지민에게 물어보자. 지민은 무대 뒤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애쉬튼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지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선생님. 지민은 무슨 일인지 모르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공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보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지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내가 평소 연습하던 곡으로 하면 돼. 어때? 지민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지민의 대답에 미소를 지은 애쉬튼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급히 수정했습니다. 공연 순서에서 마지막 순서로 지민의 피아노 독주가 추가되었어요. 하지만 지민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아시아 애들 특기인 암기 연주 아닐까? 엠버와 해리슨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리암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지민의 실력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나중에 깜짝 놀랄 거야. 리암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녁 6시 드디어 음악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첫 번째 무대는 학교 합창단의 공연이었고 두 번째는 밴드부의 연주였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리암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지막 순서는 우리 학교에 숨겨진 보석, 지민의 피아노 독주입니다. 리암의 소개에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민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무대 옆에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지민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자태가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관객석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애쉬튼 선생님도 무대 위에 지민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연 이 아이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지민의 손가락이 건반을 처음 터치하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의 신비롭고 서정적인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베토벤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중간중간에 한국의 전통 민요인 아리랑의 선율을 절묘하게 섞어 넣었거든요. 서양 클래식과 동양의 정서가 만나 전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관객들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연주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월광 소나타의 아름다운 선율 사이로 스며드는 아리랑의 애절한 멜로디는 마치 두 문화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관객들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애쉬튼 선생님은 무대를 바라보며 입을 막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지민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니. 선생님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엠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아시아애라고 생각했던 지민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옆에 앉은 해리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반 지민이야? 해리슨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평소 지민을 조롱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의 연주는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베토벤의 격정적인 부분과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민 자신도 연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평소 품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꿈에 대한 열정까지 모든 것이 피아노 선율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백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지민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산만하기로 유명한 저학년 학생들조차 움직이지 않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의 음악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주 가제 시도의 스케이크의 속편집 끝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민의 손가락이 마지막 건반을 부드럽게 터치하자 아리랑의 여운이 강당을 감쌌어요.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관객들은 방금 들은 음악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앙코르! 외침들이 터져나왔고 일부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지민은 피아노 앞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시튼 선생님은 무대로 달려가 지민을 끌어안았어요. 지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선생님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재능 앞에서 국적이나 외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리암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고 엠버와 해리스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민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지민이 학교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지민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지민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지민. 어제 연주 정말 대단했어. 와, 진짜 멋있었어. 지민은 이런 관심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민을 무시하던 엠버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지민, 어제 연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정말 죄송해. 내 연주를 듣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엠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민은 감동받았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이해해. 지민의 너그러운 마음에 엠버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어요. 해리슨도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 나도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봤어. 어제 내 연주를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어. 해리슨의 사과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잘 몰랐던 거야.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혼자 밥을 먹던 지민에게 여러 학생들이 함께 앉자고 제안했어요. 지민, 우리랑 같이 앉자. 어제 연주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어. 지민은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음악교사인 미스터 존슨이 지민을 찾아왔어요. 지민, 내가 혹시 우리 학교 음악 동아리에 관심이 있니? 너 같은 실력자가 들어온다면 동아리 수준이 확 달라질 텐데. 지민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리암도 지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민, 내가 어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운 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고마워, 리암. 내가 아니었다면 어제 기회도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느끼며 손을 맞잡았어요. 방과 후 지민이 음악실로 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음악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 우리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동적으로 연주할 수 있어? 학생들의 질문에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었어요. 지민의 연주 영상은 학교를 넘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지역 신문사에서 지민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호주 학교를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이는 다시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연주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상징이 되었어요. 애시튼 선생님은 지민을 개별적으로 불러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아, 선생님이 너에게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너는 단순히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야.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민은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아, 내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다음 달에 있을 시드니 청소년 음악제에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하지 않을래? 애시튼 선생님의 제안에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지민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이 지민을 위해 응원단을 꾸리겠다고 나섰거든요. 리암은 우리가 지민의 공식 서포터즈가 되자 라고 제안했고 엠버와 해리슨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음악 동아리에서는 지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서양 클래식과 동양 전통 음악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며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아리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야. 슬프기도 하지만 희망도 있어. 연습 과정에서 지민은 자신이 단순히 연주자가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악에 관심을 보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지민은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나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음악은 정말 세계 공통 언어구나. 한편 지민의 이야기는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서울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지민의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지민의 피아노 선생님은 지민이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연주자에서 진정한 음악가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지민은 두 나라에서 모두 인정받는 진정한 국제적 인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드니 청소년 음악제 당일 오페라 하우스 근처의 콘서트홀은 많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의 소식을 들은 한국 교민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지민을 보며 애쉬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긴장되니? 아니요, 오히려 설레어요. 오늘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지민이 선택한 곡은 특별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와 한국의 아리랑, 그리고 봄이 오면을 하나로 엮은 자작 편곡이었어요. 세 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는 대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곡에는 지민의 호주에서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지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지민은 한복을 개량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세련됨이 조화를 이룬 의상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세인트 앤드류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민을 외치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자 콘서트 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베토벤의 경쾌한 선율로 시작된 연주는 점차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봄이 오면의 희망찬 멜로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민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하나의 서사시 같았어요. 연주 중간 부분에서 지민은 잠시 연주를 멈추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은 제가 호주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은 곡입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었죠. 지민의 말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콘서트 홀은 폭발적인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앙코르! 외침이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당연히 지민은 대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날의 연주가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지민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기회를 준 애쉬튼 선생님, 저를 믿어준 친구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준 한국과 호주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는 지민을 위한 깜짝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한국 음식과 호주 음식이 함께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축하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쓰인 현수막이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리암이 대표로 말했어요. 지민, 내가 우리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고마워. 마지막 순간 지민은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애절하면서도 희망찬 선율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민은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태극기가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음악은 전통 가락과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웅장한 선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이 소녀의 피아노는 한국의 자존심이었다. 지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